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감기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 한 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광양 중마시장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배달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마동 권역에서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무료로 배달됩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강진의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68년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배달앱 사용량이 부쩍 늘었죠. 최근에는 일부 전통시장에서도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전남에서는 광양 중마시장이 처음으로 배달 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인회 직원이 목록을 확인하며 상품을 받으러 다닙니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품목들입니다. 종류별로 점포를 들러 상품을 챙겨 배송센터에 두면 배송기사들이 배달에 나섭니다. 광양 중마시장에서 최근 도입한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감소해서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한 80%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탈출구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5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양 중마시장이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는 지난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됐습니다. 중마동 권역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시장 상품은 2시간 안에 배달되고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구매자는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급하게 식재료 등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앱을 통해서 상품 준비와 배송기사의 위치, 배송 예상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집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곧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냉장고 열어봤더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앱으로 주문할 수 있고 배달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서비스 도입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하나 열려가지고 참 좋고요. 행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송해 주셔도 모든 상품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주문하신 물품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광양 중마시장의 배달 서비스는 놀러와요 시장, 놀장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들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주말 오후.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놀란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4일 낮 2시쯤 전남 장흥군에 있는 한 중형마트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마트 구조물과 식자재가 불에 타 7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유 박스라든가 종이 박스를 적재해 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정하는 건 그냥 부주의, 담배불 그 정도.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4일 저녁 6시 반쯤 완도 노화도에선 70대 남성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화물차에서 짐을 풀다가 쇠파이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튿날 완도읍에선 경운기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빠져
60대 남성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도읍 동해리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선 늦은 밤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밤 10시쯤 60대 남성이 나무를 베러 나섰다가 5m 높이의 배수로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집에 나무를 베어주러 가서 실종이 됐다. 경사로에 좀 빠져나왔거든요, 배수로에. 그러게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의심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24일 보송에선 늦은 밤 야적장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강진에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네, 명칭도 새롭게 인재개발원으로 바꾸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인재개발원입니다.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은 68년 만에 광주에서 전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진구는 인재개발원을 통해 해마다 10만여 명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강진으로 옴으로써 제가 접근성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해서 코로나19로 아주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인재개발원은 사업비 470억 원이 투입돼 3층 규모로 강의실과 회의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LED 스크린과 전자칠판, 동작 추적 카메라 등 첨단 교육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재난안전과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직무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대회의실과 갤러리 등도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 교육 목표는 총 146개 과정 37,5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교육과 원격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진군 새 청사로 이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지킴이 과정 등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인재개발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인재개발원은 5월 28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감기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 한 명이 검사를 받은 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학교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기침이나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각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잇따라 발생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교 안전 저해 사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최근 전남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목포와 무안에서 대규모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선제적 검사까지 4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방역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배움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목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의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은 집합이나 모임 인원 100명으로 제한,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은 밤 10시 이후 집합 금지, 음식점이나 카페도 밤 10시 이후부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 경로당 복지시설은 임시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목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파 가격 때문에 진도군이 과잉 생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대파 생산량이 지난해 재배 면적인 1,028헥타르보다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파는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수급 불안 품목인 만큼 밀식을 자제하는 등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순천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가곡조합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해 2014년에 준공됐지만 조합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도의원입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미세먼지 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감은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환경 문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12월부터 3월 말까지 정도인데요. 일단 올해 우리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를 포함해서 총 13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심각 단계인 미세먼지 주의보는 8일 11회가 발령됐고요. 매우 심각 단계인 미세먼지 경보는 2일 2회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인 29일과 30일에는 전남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동북권의 여수 호남화력발전소의 가동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남 지역 석유 정제 공장과 시멘트 제조 공장 등의 조업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국민적으로도 모두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때문에 관련 대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전남도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동북권과 서북권 두 권역으로만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두 권역으로만 발령하면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결국 측정값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오염원이 집중된 광양망권의 경우 측정치의 신뢰성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발령 권력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권역 세분화를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또 다른 한 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인데요.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배출가스 초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저감 조치를 관리하도록 해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역을 세분화하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더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보실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 전남도로서는 전남형 미세먼지 경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경보 체계 개편안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개 부분에 대한 전남형 미세먼지 감소 대책 수립도 전남도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남도에서도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약 10만 대에 대해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할 수가 없고 이를 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군이 지도 송도 선착장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순례자의 섬인 병풍도 일대와 임자대교 개통으로 지도 권역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송도 선착장 대합실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돼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목포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24 전자민원창구에서 간단하게 인증 절차만 거치게 되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남 치유의 숲이 개장했습니다. 흑석산 일대의 50헥타르 참나무 군락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 5년 만에 완공된 건데요. 치유센터와 프로그램 실각 1동을 비롯해 산책로와 2헥타르 면적의 치유 정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해남군은 이곳에서 산림욕에서 몸풀기 체조와 숲길을 걸으며 숲 해설 듣기, 숲향기 느끼기와 숲속 요가 명상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림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를 판매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꾸러미인데요. 새싹 인삼 화분 만들기 등 모두 42개의 종류가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나 경영체를 통해서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가 목포 화로회 플라자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대상자를 공개 경쟁 입찰 형태로 모집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 대상은 목포 화로회 플라자 201호와 301호 등 두 곳으로 나누어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수산물 유통센터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주변 상가 시세와 형평성을 고려한 감정평가로 입찰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주민이익공유제가 전남 신안에서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안군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안좌와 자라도 주민 2,900여 명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해 1인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51만 원까지 마을 경로당에 일제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발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흥군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메시지와 위치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안심 터치는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 녹음 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 5개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 가정 등에 500대를 지원하고 실제 사용 빈도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한 뒤 수요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니 최근엔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